안녕하십니까, 강희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예비 중학생들을 위한 퍼펙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수학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수학이 가장 좀 확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뭐 그럴 법도 한 게 초등학교 수학책을 쫙 펼쳐보면은 그림들이 우선 많고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정말 컬러풀하고, 자, 또 문제들을 보면은,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얼마입니까? 라고 예쁘게 문제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다가 중학교 수학을 딱 펴봤더니, 자, 그림은, 자, 동그라미 별표 세면은 온데간데 없고, A, B, C, X, Y, Z, 알파벳도 굉장히 많아지며, 자, 게다가, 자, 그 친절에 있던 문제가 다음에 답을 구하여라. 얘는 얼마입니까? 얼마인가? 라고 이제 반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좀 불친절해지고 수학이 딱딱해지고 초등학교 때 봤던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차이는 정말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비 중학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주변에서도요. 자, 언제가 가장 수학 공부하기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갈 때가 가장 어려웠었다라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첫 스타트를 잘 끊느냐가 바로 또 중학교 수학, 고교 수학의 성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수학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그리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수학은 전부 다 흐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 나 이거 배웠는데 또 중학교에 나오고 있구나. 하지만 단지 표현 방법이 약간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곧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초등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표현 방법보다는 뭔가 좀 더 깔끔하고 확실한, 자, 이런 표현 방법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봤던 게 그대로 이어지지만 뭔가 새로운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은 배웠던 부분인데, 자, 기호와 용어들이 추가가 되면서 약간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이런 기호와 용어와 친해지다 보면은 아마도 앞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를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예비 중학, 자,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수학을 퍼펙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요, 수학의 기초를 배웁니다. 수학의 기초? 라고 하니까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의 기초를 배우는데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의 순서를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기초를 배우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요. 중학교 2학년 수학에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워지는 요런 단계를 거치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의 기초들이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아주 좋은 습관들도 좀 빠르게 길러줘야 될 텐데요. 수학 공부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수학 공부를 위한 7가지 습관. 자, 지금부터 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처음 배울 때 개념은 좀 여러분이 확실히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쌤이 강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6학년 때 배웠던 부분을 한번 슬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물어봐도 아마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요. 이게 공식은 우리가 바로 튀어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 원의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를 물어봤을 때는 사실상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초등 수학에서도 어려워진 수학을 약간 만나볼 수가 있었을 건데요. 수학의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개념을 파헤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까? 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여기서 창의력,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또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인지 요즘에 강조된 또 수능형 문제들, 바로 개념을 파헤치는 문제들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자, 개념은 한 번 들으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자, 개념은 이제 됐으니까 요곳에 나오게 되는 공식들이 치중하다 보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식은 여러분이 빨리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접할 때 여러분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사실 한 번 배웠던 것을 또 공부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념을 배웠을 때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확실하게 잡아놓기를 바랄게요. 요게 바로 창의력, 사고력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잘하는 길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산에 충실하자. 사실 초등 수학에서 지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6학년에 자, 심화 수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확인을 해보면 정말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2,345 곱하기 뭐 아주 그냥 너무나 해도 너무한 이런 아주 큰 숫자들의 계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단지 복잡할 뿐인데 이렇게 하면서 기본 계산들을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며 자 이제 하다 지치게 되면 이제 해답지를 베끼는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먼저 지나간 수학이고요. 하지만 중학교 수학에도 이런 기본 계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루라도 빨리 구구단을 외워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구구단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었다면 중학교 수학에서도 우리가 단계별로 이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계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계산, 인수분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앞으로 자 중학교에서 구구단처럼 사용이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구구단 고교 과정에서는 아주 그냥 여러분이 빠른 실력으로 풀어줘야지만 다른 응용력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는 이런 기본 계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 초등학교 때는 뭐 그래요. 아주 너무 복잡한 곱셈 나눗셈 계산해서 난 이제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조금 소홀하게 했던 학생들 하지만 중학교 수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계산들 난 이걸 이미 풀 수가 있어도요. 꼼꼼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자 반복되는 계산 문제들이라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누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구구단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자 이런 기본 계산들의 연습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 이루어져야지만 응용력 있는 문제들의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조할게요. 기본 계산에 충실하자. 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단 질이다. 자, 선생님 게시판에 정말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는 교재가 있는데 자, 또 다른 책들을 사서 이것저것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책을 몇 권 정도 자 준비를 해서 문제집을 몇 권 정도 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서점에 가서 이걸 사왔는데요. 정말 많은 책들을 사와서 자, 난 이것도 다 풀 수 있으니까 순서를 좀 정해주세요. 어떤 것부터 풀까요? 자, 뭐 이런 글을 보면 굉장히 대견해요. 얼마나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대견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자 만약에 책을 사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선생님은 말릴 것입니다. 사실 문제집들이요 참고서들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기 자신의 출판사의 이름을 걸고 내는 책들이기 때문에 단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많은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파헤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정말 중요한 유형의 문제들이 콕콕콕콕 들어있거든요. 요것들을 한 번 보고 계속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보다도 이 유형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히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 질적으로 한 권을 여러분이 좀 빠삭하게 파헤치시고요. 뒷부분에 선생님이 강조를 하겠지만 나는 이제 반복해서 이 책이 정말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됐는데요. 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똑같은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심화 문제집을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문제집보다는 한 권을 우리가 끝까지 정확하게 파헤치자라는 걸 쌤이 세 번째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 어쨌든 초등 수학보다 배우는 내용도 많아지고, 개념도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의 이런 노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사실 나 이제 예비 중학생인데 선생님이 고교 과정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만 중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는 더 많은 유형들을 봐요. 사실 이 고교 과정에서 대학 합격의 키, 얼마나 자기 자신의 노트를 잘 만드느냐, 얼마나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느냐, 개념 노트를 잘 만드느냐, 요게 또 합격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양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연습하자. 중학교 수학도 많습니다. 개념도 많고 풀어야 되는 양도 많고 자, 또 유형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내 관점에서 나의 노트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할게요. 사실 문제집을 보면은 개념 다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문제집의 개념이고, 자, 문제집에 있는 개념을 수업 중에 들었던 개념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내가 봤을 때 알기 쉽도록 만들어진 개념 노트와, 자, 또, 어쨌든 100점과 96점의 차이는 큽니다. 한 문제의 차이는 큽니다. 약간의 계산 실수에 의해서 등수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푸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를 또한 잘 푸는 방법이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집 옆에다가 아주 열심히 자, 구석에다가 막 문제를 푸는 학생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풀이노트 만드세요. 연습장을 만들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산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서술형 대비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답 노트 작성하겠습니다. 자, 틀린 문제를 적으라는 게 아니고 틀렸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가 아닌 내가 몰랐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연습이 잘 되어져 있다면 고교 과정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훌륭한 노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이게 대학의 합격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인데 여섯 번째까지 볼까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자,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자, 여러분 이 예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어떻게 하지 가장 좋은지를 자, 지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배우지도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예습을 합니까? 여기서 의문을 갖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혹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배울 거예요. 자, 인터넷 강의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 앞에 자, 목차를 봅니다.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볼 거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들었을 때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건데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수업을 들었을 때와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배우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
다항식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다항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구나. 자, 요런 용어들만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놔도 내가 오늘 배우는 말이 다항식이라는 거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요런 것을 배우는구나.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분명히 다항식이라는 게 중요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바로 이게 어떤 거였구나. 여러분이 정말 수업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꼭 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예습입니다. 내가 배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어떤 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구나. 요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예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6번째. 자, 복습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복습은 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복습은요. 수업을 들은 바로 직후가 좋습니다. 즉, 수업을 들은 후 바로 직후에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할 것이냐. 자, 수업 중에 선생님하고 들었던 부분들 여러분 개념 노트, 풀이노트 작성하면서 봤을 겁니다. 요것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문제집에서 쭉 훑어보면서 바로 배운 즉시 복습을 하시고요. 배운 시간만큼 복습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이 들었던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기를 바라겠고요. 자, 7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법에 대해서 이미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은요, 무리한 선행보다는 반복학습이 좋습니다. 내가 이 반복학습이 끝나서, 자, 모든 것이 퍼펙트해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리한 선행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심화를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과 관계되는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학학습법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예비 중학생이 되면서요. 사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방학이 있는데요. 여름방학보다 훨씬 더 수학 공부를 하기가 좋은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자, 시간도 길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예비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그 바로 시기가 겨울방학인데 이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느냐? 어쨌든 무리한 선행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행의 가장 최적은요. 6개월 선행입니다. 자, 나는 6개월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수학의 특성상 1년치 선행 정도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자, 6개월 선행 또는 1년 여기까지만 선행을 하시고요. 계속 여러분이 이 텀만 가져갑니다. 6개월 선행 되어져 있다. 1년 선행이 되어져 있다. 요것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좀 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선행보다는 심화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강조를 하겠고요. 즉 6개월 선행은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자, 이 엠베스트의 커리큘럼으로 엠베스트의 이 교육 방향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6개월 선행의 가장 최적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들어가게 되면 1학기 과정을 배울 겁니다. 1학기 중간 기말고사 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 여기까지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6개월, 2학기 6개월 요게 지금 가장 최적의 선행입니다. 즉 1학년이 되기 바로 전인 예비 중학교 때요. 이 6개월 선행을 할 수 있는 겨울방학 특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겨울방학 특강에서는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범위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영어만 계속 단어를 반복해서 봐야 되느냐? 수학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개월 선행을 하면서 1학기 부분을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기초를 확실히 쌓고 그 다음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수학의 특성상 여러분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5학년 때는 조금 어렵게 배웠는데 6학년 때 이것을 배우니까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내가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우는데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배우지 않아서 약간 어렵게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선행이 되어져 있다면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기간에 배우는 부분까지 한번 쭉 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으며 흐름으로 이어지는 수학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선행은 자 정말 중요한 선행이다라는 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선행이 아닌 6개월 선행은 꼭 필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신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기초 부분을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내신 과정에서는 좀 더 다양한 문제 해결,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응용력 있는 문제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선행 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과정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6개월 선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에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때 내신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6개월 선행을 공부를 하면서 빠삭하게 내신 과정이 다 끝났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신 심화 부분치 좀 더 응용력 있는 문제들. 자, 사실 또 흐름으로 이어지는 알게 모르게 선행 부분도 맛볼 수가 있는 게 내신 심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나는 수학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6개월 선행 후 바로 우리가 심화 수업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단계는 자기가 중하위다, 중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선행 후 학기 중에 내신과 더불어 내신 심화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만약에 나는 성적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선행 후 바로 내신 심화를 들어가면서 탄탄하게 수학 실력을 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수학 공부하는 방법 소개를 하였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유독히 또 취약한 단원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도형 부분 또는 뭐 계산 부분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좀 더 이제 세분화된 단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정식, 뭐 부등식,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함수 이런 단원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때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단원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쨌든 수학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려 있게 되면 계속 그 구멍은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구멍을 메꾸지 못하여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유독 나는 도형에 약해, 도형에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장 넉넉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인 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 영역별로 단원별로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그런 취약한 단원들을 공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구멍을 메꿔야지 수학은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소개했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번 겨울방학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6개월 선행은 가장 최적이다. 6개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1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고 요걸 여러분이 방학 중에 가장 퍼펙트하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 우리가 이 예비중학교 겨울방학 때부터 좀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원이 있다면 이 단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처음 했었나요? 올바른 수학 공부의 습관이 길러진다면 누구든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수학 습관을 기르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요. 지금입니다. 예비중학교, 예비중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모든 습관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길 바랄게요. 중학교의 습관이 또 고등학교 습관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 바로 선생님 게시판으로 달려오세요. 선생님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좋은 습관으로 수학 공부하시고요. 선생님하고는 수학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